안녕하세요. 주린이의 그림 일기 엉클 케빈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경제 서적도 아니고 실제로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도 아닌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제 유튜브가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면 폭넓게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실제로 100년을 살아오신 그리고 철학자이신 김영석 명예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그의 책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휴가철에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이시죠.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 후에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30여 년간 후학을 길렀고 정년퇴임하셨죠.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시기도 하시고 여전히 102세의 나이에도 활발한 저서 활동과 강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죠. 이 책 이후에도 한 대여섯 권의 책들을 쓰셨습니다. 영혼과 사랑의 대화 외 다수 수필집을 쓰셨는데요. 모두 베스트셀러였고요. 휘천득의 뒤를 이은 한국 수필계의 대표적인 또 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책 중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2016년에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결론을 앞쪽에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97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인생론,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은 똑같은 행복은 없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먼저 행복론과 그리고 이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1, 2장에서 나누셨습니다. 저는 1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97세 노 교수님의 행복론은 무엇이었을까? 성공인가? 아니면 재산인가? 아니면 일을 하는 것인가? 오래 사는 것인가? 감사하는 마음인가? 결국 그 많은 시간을 지나고 남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새벽에 문득 깨어나서 적은 시 같은 묵시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두 별이 있었다. 진리를 향한 그리움과 결례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920년에 태어나셔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죠. 당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른 생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철학가로서의 진리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이 대한민국이 커가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셨던, 그리고 그 일을 직접 담당하셨던 그런 분들의 나라를 위한 마음, 그 모든 일들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진리에 대한 사랑, 결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행복은 여기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3장과 4장에는 우정과 종교, 그리고 돈과 성공과 명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정과 종교에는 그 많은 시간을 같이 지냈던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만났던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인천 김성수 선생, 그리고 초등학교 때의 친구들, 그리고 중학교 때의 친구들, 그들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죠.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라졌고 이념으로 갈라지고 그런 과정에서 헤어지게 된 그 친구들, 그것이 운명인가? 그리고 그 후에 만난 김태길 교수와 안병욱 교수와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은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무라고 하는 것들은 그가 철학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들이죠. 괴테나 그리고 성경상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의 경우도 실제로는 허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후에 그 어떤 신의 섭리 같은 것들이 있었고, 김영석 교수님은 이것을 이제 기독교의 교리로 풀어내시긴 했습니다. 결국 철학자도 마지막 순간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운명과 허물을 뛰어넘는 그 해결은 결국 종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이야기죠. 돈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다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 사장에서는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 삶의 자취가 결국 이 세상에 남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5장은 실제로 저한테는 사실은 가장 의미가 크게 다가온 장이었고, 실제로 이 앞에 김영석 교수님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10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는 무엇이고 100세를 넘게 살아올 수 있었던 장수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마지막 장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인생을 크게 3단계로 나누셨습니다. 30까지는 학습기,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 30년 동안은 그 배운 지식을 사회에서 기여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과 가족, 사회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때가 진짜 인생의 황금기다. 그래서 60에서 90까지를 사회와의 어떤 교류를 하는 시기이고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60에서 75세 그 이후에 90세까지의 시간을 우리의 황금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장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꾸준하게 이어나가면 우리는 75세, 그 이후까지도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가정이나 주변에 그 어떤 책임들도 이제 놓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몰두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황금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겠죠. 그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일은 그것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일이든 아니면 취미든 그 어떤 일이든 우리가 우리 사회에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지혜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 일이어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지켜나가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기고 하는 과정에서 장수하게 됐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실제로 김영석 교수님은 수영을 하시고요. 무리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것들을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에 꼭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건강을 지키게 하고,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하고 하면서 김영석 교수님의 그 장수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김영석 교수님께서 지으신 이 책은 우리가 100년을 살아야 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것이고, 특히 50대 이후에 중년 그리고 이제 노년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떤 것들로 채워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냐 하는 것을 본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이야기가 굉장히 큰 울림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곁에 두고 두고두고 꼭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부터 75세가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굉장히 큰 위안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고요. 이제 맞이하는 그 정년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매우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곁에 두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